경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엘리엇 라모스가 돌아왔다. 5월 오른쪽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지 약 6주 만이다. 트리플 A 세크라멘토에서 7경기 타율 0.346, 장타 4개, 7득점을 기록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린 그는 메이저리그 복귀 후 첫 4경기에서 10타수 4득점, 2홈런, 3타점을 터뜨렸다. 삼진은 단 1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는 홈런 2개에 적시 3루타까지 때려내며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에 갑자기 자원이 넘쳐난다. 이정우는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리슨 베이더는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다. 신인 빅터 베리코토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라모스까지 돌아왔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이 상황을 두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표현했다. 행복한 고민. 그런데 나는 이 표현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한다. 고민은 맞다. 하지만 그 고민의 핵심이 이정우를 둘러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틀렸다. 이정우의 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라모스의 복귀는 이정우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건이다. 토니 비텔로 감독이 이미 시험 중인 조합이 이것을 말해준다. 라모스를 우익수로, 이정우를 중견수로. 포지션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정우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먼저 라모스라는 선수부터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는 2024년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도약했다. 2025년에도 꾸준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올 시즌 부상 복귀 후 단 4경기 만에 홈런 2개를 터뜨렸다.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다. 그러나 4경기 10타수는 어떤 의미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메이저리그에서 부상 복귀 직후의 타격감은 종종 과대평가된다. 몸이 가볍고 의욕이 높은 상태, 상대가 아직 그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소표본이 만들어내는 착시가 있다. 라모스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다. 그는 풀타임 시즌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가? 올 시즌 5월에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이탈했다. 부상 전력이 있는 선수의 복귀 직후 폭발은 반갑지만 그것이 시즌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라모스를 팀의 장기적인 핵심 전력으로 삼을지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는 표현이 그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반면 이정우의 올 시즌은 불확실성이 없다. 76경기 타율 0.319, OPS 0.816, 내셔널리그 타율 4위. 시즌 삼진 27개는 리그 최저 수준이다. 부상 이탈 없이 76경기를 소화했다. 컨택, 출루, 수비, 주루. 어느 하나도 구멍이 없다. 5경기 침묵을 겪었지만 바로 다음 경기 애리조나전에서 2안타 1타점 1도루로 침묵을 깼다. 슬럼프를 겪는 방식과 그것을 빠져나오는 방식, 두 가지 모두에서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레벨의 선수임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두 선수를 놓고 샌프란시스코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배치다. 이정우의 중견수 이동이라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우는 원래 중견수였다. KBO 시절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에서 중견수로 뛰었다.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그를 우익수로 기용했다. 중견수보다 수비 범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포지션이었다. 리그 적응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다. 부상 시즌을 제외하면 이정우는 충분한 메이저리그 적응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수비는 안정적이었다. 펜스를 향해 몸을 던지는 플레이, 깊은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는 판단력, 송구의 정확성. 이것들은 중견수에서 요구되는 자질들이다. 토니 비텔로 감독이 이정우의 중견수 이동을 이미 시험 중이라는 사실은 감독 역시 이정우의 수비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의미다.
중견수로의 이동이 이정우에게 부담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나는 기회 쪽에 무게를 둔다. 중견수는 외야의 핵심이다. 팀 수비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다. 중견수를 맡는다는 것은 코칭 스태프가 그 선수에게 팀 수비의 중심을 맡긴다는 신뢰의 표현이다. 이정우가 중견수로 정착한다면 트레이드 마켓에서의 가치도 달라진다.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외야수는 우익수보다 희소하다. 타율 0.319의 중견수 수비까지 소화할 수 있다면 이정우의 시장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샌프란시스코 외야 전체 구성을 조망해보자. 이정우 중견수, 라모스 우익수, 그리고 좌익수 자리에 베이더 또는 베리코토. 이 구성이 자리를 잡으면 샌프란시스코는 타격과 수비를 동시에 갖춘 외야진을 보유하게 된다. 베리코토는 신인임에도 이미 결정적인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더는 수비 능력이 검증된 베테랑이다. 이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외야 구성은 36승 50패 팀이 갖기에는 사치스러운 자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트레이드 논의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다. 자원이 넘치는 팀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모두 보유하거나 일부를 내주고 다른 자원을 얻거나. 샌프란시스코는 36승 50패다. 외야 자원이 넘쳐나는 반면 선발 로테이션은 로건 웹 1명을 제외하면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외야 자원 중 하나를 선발 투수와 맞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보낼 외야수는 누구인가? 라모스가 트레이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이정우보다 높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라모스의 계약 구조가 이정우보다 유연하다. 이정우는 6년 1억 1.300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선수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을 받아줄 팀이 많지 않다. 반면 라모스는 아직 연봉 조정 전 단계에 있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연하다. 둘째, 이정우는 이미 트레이드 대상으로 여러 팀의 레이더에 올라 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이정우를 내보내는 것이 라모스를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협상이 복잡하다. 셋째, 라모스의 부상 이력이 변수다. 부상 복귀 직후의 활약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이 라모스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일수 포인터다. 그러나 나는 이정우 트레이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프런트는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정우를 보유하고 후반기 팬들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남겨두는 것. 그리고 이정우를 내보내고 미래 자산을 확보하는 것. 36승 50패라는 현실은 두 번째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인 7월 31일까지 이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정우 본인의 관점도 생각해야 한다. 그는 지금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타율 0.319, OPS 0.816. 이 숫자들은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온전히 통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 흐름 속에서 중견수로 포지션이 바뀐다는 것이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정우라는 선수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펜스에 몸을 던지는 선수다. 주어진